자, 일단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x에 따라서 어떤 식이 있습니다. x에 따라서 x에 얼마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x의 개수가 1차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x의 지수가 2차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중1 때 이제 뭐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에 x가 2가 들어갈 때는 참이 될 것이고요. 2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두 가지가 필요해. 어떤 거 두 가지가 필요하냐? 일단 x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퀄이 있어야 돼. 이퀄 이렇게. 즉 x하고 이퀄이 이게 존재를 해야만이 일단은 x라는 거는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니까 미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퀄은 참이나 거짓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방정식은 미지수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 그걸 우리가 바로 근을 구한다, 해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항이라는 거를 보통 통해 가지고 우리가 x값을 구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중3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은 x의 지수가 2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항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나 또는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는 식은 이제 뭐 근해 공식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야.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식 이퀄 0꼴로 나타내지는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a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b하고 c는 0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2차 방정식은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야.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퀄이 없는 이런 거 뭐 했습니까? 열심히 인수분해했던 거지, 그쵸? 지금 써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배웠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이런 거 이제 2차 방정식 맞죠? 얘도 2차 방정식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당연히 몇 차가 되겠어요, 얘들아? 1차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x의 위치가 어디에 있니, 얘들아? 분모에 있잖아, 그치? 분모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룰 거고, 지금은 분자에 있는 것만 다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아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지수가 뭐야, 얘들아? 3이잖아. 그럼 이거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이거는 1년 뒤 이맘때쯤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고1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포함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2차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2차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 거를 다 옮겨서 이퀄 뭐가 되게 얘들아? 0이 되게 만들고 나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똑같은 게 있으면 얘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x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해근,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선생님 말씀드렸고요. 자, 이러한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는 뭐가 되는 거니? 참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을 대입할 때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기라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x값이 뭐 얼마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지는 않고요. 자, 2차 방정식을 푼다. 2차 방식의 해를 이제 구하는 건데, 해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방정식은 얘들아 이렇게 다 옮겨놓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아. 알겠지? 옮겨놓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차가 아예 없잖아.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지. 어떤 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 미지수 x가 필요해요. 그리고 2차라면은 당연히 제곱이 있는 x제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이퀄이 는이 있어야 돼. 그래 참고해서 우리가 따질 수가 있으니까 얘처럼 이렇게 이퀄이 없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는 2차 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2차 식 방정식이 아니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제곱 있고요. 이퀄 있고요. 얘는 2차 식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x제곱 있습니다. 여기 x제곱이 있는데 나머지 거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따져주지는 않아요. 알겠지? 얘가 뭐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x제곱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풀어보니까 얘는 3x제곱 더하기 3x가 될 건데 이렇게 이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변에 개수가 같으면 얘네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없어져 버린다고. 알겠지? 하나가 이렇게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개수가 같다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3차가 눈에 보여가지고 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얘도 3차인데 앞에 개수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는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x가 분모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의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이면 동그라미를 하고요. 아니면 x를 한번 해봐라. 뭐 우리가 뭐 해라는 거는 근이라는 거는 중1 때도 많이 다뤄왔던 거잖아. 그치? 뭐 하면 되는 거야? x 위치에다가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참인지 따져보는 거죠. 자,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16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너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3을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래서 0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된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요. 얘는 플러스 3, 너는 플러스 2가 되니까 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 집어넣으면요. 4, 제곱이니까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12 이렇게 이 결과물이 자, 우변에 해당하는 0이 되느냐? 맞죠? 그래서 너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값이 만약에 이것들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2차 방정식을 뭐 풀어봐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x값을 몇 개만 나에게 주면 뭐 대입해보면 되긴 하겠지.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인수분해 할 줄 알죠. 그쵸? 어떻게 됩니까? x-1, x-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A하고 B하고 곱해서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 B 곱해가지고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A가 0이든지 또는 반드시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둘 다 0이 아닌 걸 곱해가지고 0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에 지금은 이제 x값 여기에서만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구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우리가 A라고 보고요. 이 친구를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하고 B를 곱했을 때 얘가 뭐가 되겠다는 거야? 0이 되겠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든지 또는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면 x-1이 0 또는 x 빼기 3이 0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은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 x값이 뭐가 된다고 보면 되겠니?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거나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0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무조건 0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x 이퀄 1과 3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근데 0, 1, 2에서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다. 얘 봐봐 얘들아. 얘하고 얘를 뭐 했어?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치? 곱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면 x가 0이거나 x 빼기 2가 0이니까 x 빼기 2가 0이라는 말은 x는 뭐란 말이지? 2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x가 0이거나 x가 2거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얘는 0을 만들어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0, 1, 2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도, 2도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바로 나오네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 B를 뭔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거의 성질이 무슨 말이냐? 두 수 또는 두식 A, B에 대해서 자, A하고 B를 이거 곱한 거잖아. 그쵸?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는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되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라는 거는 주어진 식이 있어요. 주어진 식이 있으면 2차 방정식 꼴로 만드는 거야. 2차 방정식 꼴로 만든다라는 거는 좌변이나 우변 둘 중에 하나를 다 옮겨가지고 좌변 이퀄 0꼴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왜?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곱하기 꼴로 만들어서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내가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을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 빼기 1이 0이 되려면 x는 1이 되면은 된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얘들아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x 앞에 개수가 1일 경우에는 이렇게 1일 경우에는 이거의 부호 반대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의 부호 반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인수분해가. 그쵸? 그러면 이럴 때 답은 뭐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뭐냐라고 말하면 분모분해 아니 x 앞에 개수분해 알겠어? 개수분해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3x 빼기 1이 0이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3x가 뭐가 되겠어? 1이 될 것이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분의 1이다.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가 빨리 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x는 x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3분의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1 빼기 1이니까 얘가 0되니까 다 0 될 것이고 x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곱해서 0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이제 중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줄임말이야. 이거의 풀네임은 중복된 근의 줄임말이 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 이런 얘기야. 어떤 식을 인수분해를 해 봤더니 x-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지? 완전제곱식이라고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애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 이 얘기잖아. a 제곱이 뭐죠? a 곱하기 a 말하는 거죠. 그쵸? 자, x-1의 제곱이라는 거 얘는 뭐냐면 x-1, x-1 이거를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a를 우리가 a 제곱이라고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앞에 거에서도 x 이퀄 1이 근이고요. 뒤에 거에서도 x 이퀄 뭐가 근이야? 1이 근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x값이 아니고 서로 같은 x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거는 근이 뭐가 됐다고 얘들아? 중복된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도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 이퀄 0의 꼴로 나타내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인수분해 열심히 한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건 어떤 식이 곱하기 꼴로 만드는 게 선생님이 인수분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둘 중에 하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무조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x 이퀄 0 또는 x 이퀄 쌤 얘기했어요. 여기는 앞에가 이제 어차피 개수가 1이잖아. 1일 때는 그냥 상수항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7 이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x값이라는 거는 뭐냐? x 앞에 개수분의 2분의 상수항이 뭐라고? 부호 반대 또는 x는 2개니까 x 앞에 개수분의 5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는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인수분해가 이 정도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쌤이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뭐부터 한다고 얘들아? 인수분해부터 한다고. 근데 반드시 한쪽이 0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0쪽이 아닌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넘겨서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얘는 뭘로 묶을 수가 있니 얘들아?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x로 묶으면 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0이거나 또는 이 친구가 0이니까 정답은 x는 0 또는 x는
상수항이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뭘로 인수분해 되죠?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79는 7에 뭡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x 더하기 7, x 빼기 7은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x는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상수항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7 또는 x는 상수항의 부호 반대 7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방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요. x제곱이니까 x 하시면 되고요. 7이니까 2하고 7 이렇게 이걸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x 1,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지니까 얘는 x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7x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6x가 돼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7은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자,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선생님이 상수항의 부호 반대만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이너스 1 또는 7이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781번이에요. 2x 제곱이니까 2x하고 x 3 여기가 이제 3이고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곱해서 얘가 6x가 되고 얘가 x가 되잖아. 이거 뭐 아무리 해봤자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3 얘가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했을 때가 2x고 이렇게 곱할 때가 3x가 되고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너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x값이라는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 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또는 x는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상관없고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분이 굉장히 커? 인수분해 지분이 굉장히 커요. 인수분해를 만약에 앞단원에서 충실하게 못해서 내가 인수분해를 잘 못해. 알겠어? 그래 버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인수분해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 자, 3x 제곱 플러스 5x 빼기 2입니다. 그러면 3x하고 x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얘가 2고 얘가 5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풀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해보지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가 2가 되고 얘가 1 돼야 얘가 뭔가 6x가 되고 얘가 이렇게 x가 되니까 플러스면은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다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x 플러스 2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x값이라는 거는 x 앞에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x는 이렇게 뭐일 때는 1일 때는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동그라미를 갖지 않으면 x를 하라.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무언가의 완전 제곱식으로.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이퀄 뭐가 돼야 돼? 0꼴로 이렇게 나와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 0이 아닌 다른 뭔가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738번 같은 경우는 제곱돼 있고요. 0 가능하죠. 선생님 3이 제곱수가 아닌데 괜찮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3이라는 거는 루트 3의 뭘로 볼 수 있어?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이 개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제곱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때문에 안 돼. 알겠지?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 친구가 있잖아. 그러면 너 덕분에 혹시 뭐가 될 수도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수 있지.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건 얘들아 뭡니까? 합차죠. 합차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2x가 되고요. 자, 2x가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됐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제곱수 아니죠? 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0이다 이 말이야. 얘가 0인 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지? 그러면 네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면 되는 거잖아. 네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0 한가밖에 없어. 알겠지?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어? 2개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렇게 완전 제곱이 돼서 근이 이렇게 하나일 때는 우리가 이걸 따로 표시를 좀 해줘야 돼. 뭐라고 표시하냐? 괄호 열고 중근 이렇게 우리가 써줍니다. 알겠죠? 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개라는 거야? 2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상관없고요. 괄호 안에 있는 네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0인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x라는 친구는 x 앞에 있는 3분의 상수항이 부호 반대니까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중근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너 넘어와야 돼. 그러면 3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제곱수고 얘가 제곱수니까 일단은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6x 빼기니까 빼기 1 이렇게 선생님이 맞습니다. 뭐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어? 이거 2개 곱하기의 2배가 얘가 되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하겠지. 곱하기 2배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자,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6x 빼기 네가 0 되면 되는 거니까 x라는 친구는 자, x 앞에 개수 6분의 상수항이 부호 반대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반드시 근이 하나일 때는 여러분이 뭐 써주셔야 돼? 중근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9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친구 때문에 넘겨야 돼. 일단은 9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6은 0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너 제곱수고요. 너도 제곱수니까 일단 가망성이 있죠. 그럼 9x는 3x 빼기는 빼기 16은 4에 제곱은 0으로 해주시고 곱하기 2배 마이너스 24x까지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그러면 0이 되면 되니까 x라는 거는 x 앞에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그 대신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쓰자고? 중근 이렇게 써주면은 좋겠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언제지? 금요일 날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여기 근해 공식까지. 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라 이런 얘기네요. 쌤 얘기했어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당연히 x제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퀄이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퀄이 있으니까 이퀄 됐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다르잖아, 그치? 다르면 없어질 일이 없으니까는 x제곱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니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퀄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질 일이 없어요. 자, 리을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2x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1번은 안 된다. 자 미음번이나 비읍번 같은 경우는 분모에 이렇게 있죠. 그쵸? 안 됩니다. 분모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만 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건 한번 골라보자. 이런 말이네. 그쵸? 자, 일단은 뭐 여기 있는 1을 집어 넣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걸로 바뀌었을 때 뭐 이 상수항의 부호 반대,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 어차피 넣어봤자 당연히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4가 되니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면 제곱이니까 9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0 될 수가 없죠. 너도 안 된다. 자, 4분의 1. 4분의 1 한번 넣어보면 자, 12 곱하기 하고요. 4분의 1 제곱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빼기 11x니까 4분의 11 더하기 2가 0이냐? 이거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4로 약분하면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빼기 4분의 11 더하기 2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면 0 되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넘어와서 이퀄 0꼴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가 해냐라는 거를 확인할 때는 그냥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 얘들아? 9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9를 집어넣어 보면요. 9 곱하기 9 집어넣어 보면요. 16은 여기다가 9 넣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9가 돼서 우변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니?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9 곱하기 16이 0. 맞아요? 안 맞아?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에 1 집어넣어 보면요. 3 빼기 2니까 얘는 1 될 것이고요. x에 1 집어넣으면 곱하기 2가 1이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좌우변이 같지 않으니까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해인 거 한번 골라봐라 라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시험에. 그냥 여기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 x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 결과 좌우가 똑같은지만 뭐하면 돼? 확인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냐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게 뭐가 되면 된다고 얘들아?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좌변의 결과와 우변하고 같은지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한번 볼게요. 83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근을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거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4 곱하기 마3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마이너스 3a 곱하기 3 플러스 2a 빼기 3이 0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4, 9, 36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9a 얘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니? 얘가 0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계산이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x에다가 마3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얘들아? 마3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여기는 이제 마3 집어넣어봤자 제곱이니까 어차피 뭐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9a가 되네요. 플러스 9a에 2a가 더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11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1a가 33 마3이니까 플러스 33이 되고 36 마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3이 돼서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근이 얼마다 라고 말할 때는 x에다가 그 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x가 미지수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냥 a만 있는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을 내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834번입니다.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 이거 나중에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근을 알아. 근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보면요. 3 대입하니까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여러분 눈에 이게 뭘로 보입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연립방정식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값, B값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6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아요. 얘는 사실은. 알겠지? 적절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다음에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대입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래서 그냥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고 쌤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x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k 더하기 2가 0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쵸? 자, 완전 제곱 알죠? 앞에 거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두 개 곱하기에 2배야. 곱하기 빼기니까 빼기 2루트 5인데 2배니까 4루트 5. 그냥 계산 연습하면 된다. 계산 연습하는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루트 5 더하기 k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유리수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4하고 5 더하면 9가 되겠죠. 이게 9. 그쵸? 9에서 8 빼니까 1 남고요. 여기 2 있으니까 3 남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4루트 5니까 두 개는 없어진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퀄 0이 돼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근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알겠지? 한 근이 얘들아 m이면 근을 얘들아 무언가 이렇게 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뭐 숫자든 문자든 뭐 할 수가 있어? 집어넣을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m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까 2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구할 건가? 조금 여러분 입장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 넘겨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2m 제곱 더하기 4m은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뭘로 나눌 수 있냐? 양변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2로 한번 묶어줘 볼게. 2로 묶어주면 m 제곱 더하기 2m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m 제곱 더하기 2m이라는 거는 2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거 얘들아 얼마로 묶으면 좋겠니? 3으로 묶으면 되겠지. 3으로 묶으면 뭐가 됩니까? m제곱 더하기 2m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m제곱 더하기 2m이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원 값이 그대로 뭐 하면 되겠어? 가지고 와주면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쌤이 좀 풀이를 좀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복습해 주세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을 K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한근 K니까 K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7이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의 값이 얼마니? 이제 이런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분모에 없던 게 생겼잖아. 그쵸? 이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 얘들아, 우리가 중1 때 이런 거 배웠어. 중1 때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면서 방정식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방정식의 성질이 뭐냐면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어도 항상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여기를 양변을 누구로? K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K로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자, 요렇게 3번 나눠야 되겠지. 얘는 3번. 쌤이 조금 이렇게 해보면 편할 수 있나? 이렇게. 왜 항마다 나눠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K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세 번째는 K분의 7이 되고, 얘들아, 무언가 0을 무언가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은 분자가 0이면 얘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을 K로 나눴더니 이러한 식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왜냐면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좀 앞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K 더하기 K분의 7이니까 여기 있는 마심만 뭐 하면 되겠어?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K 더하기 K분의 7이라는 친구는 마심 넘어가니까 10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라겠고요. 한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얘를 뭐 할 수가 있어요?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하면요, a 제곱 여기다 쓸까?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알파네요. A가 아니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보면 너 넘어와 해보자. 알겠지? 넘어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애와 똑같은 거잖아. 넌 당연히 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얘네도 여기가 알파 제곱이 양수니까 네가 마이너스니까 니네 전체가 넘어가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4알파는 마이너스 4알파가 될 것이고 플러스 5는 넘어오면 빼기 5는 넘어오니까 빼기 2는 0이라는 이러한 식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네가 넘어오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6이 되겠지. 6 이렇게 6. 맞아요? 양변을 뭘로 나눠볼 수 있어? 알파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3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 3으로 나눠보면 알파 제곱 3으로 나누니까 4알파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빼기 2인데 여기는 플러스 2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뭐 이항하거나 아니면은 뭐 똑같은 수로 나누거나 그냥 그런 것들 해주는 거야. 알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양변을 얘들아 뭘로 곱해주면 좋겠어? 2로 곱해주면 좋겠지. 그래야 알파 제곱의 개수가 뭐가 될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2를 곱하면 얘는 알파 제곱이 되고 얘는 4알파는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너 넘어오면은 빼기 2가 0이니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식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보자. 5번 한번.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알파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양변에 뭐 하는 거야? 알파를 곱해주는 거야. 자, 여기다가도 알파를 곱해주고요. 여기다가도 알파를 곱해준다 이런 얘기야. 상관없어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쪽에 알파를 곱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서 알파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서 알파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4알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4알파가 넘어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내가 처음에 봤던 이 식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얘하고 이거의 관계를 조금 잘 아셔야 되겠어. 알겠지? 얘를 여기 있는 애를 양변의 알파로 나누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얘를 알파를 곱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8x 빼기 3에 이퀄 0의 한근을 a라고 했고요. 이거의 한근을 b라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 얘기했어. 계속 근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딱 나에게 정해주면 우리는 고민 1도 할 거 없이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각각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왜냐면 근이라고 했잖아. 근이니까 근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걔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식이.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2a 제곱 더하기 8a 빼기 3은 0이 된다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요 b 제곱 더하기 2b 빼기 5는 0이다 라는 이 두 개의 값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일단 어쨌든 일단 여기서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a만 이렇게 묶어놓은 거 여기 있는 값이 나는 궁금해. b만 묶어놓은 거 여기 있는 값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 있는 마3 여기 있는 마5가 뭐 하면 되겠어?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그 필요 없는 건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a제곱 더하기 8a는 2a제곱 더하기 8a는 마3이 넘어가니까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제곱 더하기 2b라는 친구는 얘가 마5가 넘어가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니네 A끼리 묶어주고 니네 B끼리 내가 묶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A끼리 묶어주면요 2A 제곱 더하기 8A 이렇게 일단 묶어질 수가 있고요. B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나는 양수값을 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A의 2A 제곱 더하기 8A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네요. 너는 3이다 이런 얘기고요. B제곱 더하기 2B입니다. 너는 5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5구나 이렇게. 네, 마이너스 있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6에서 5를 빼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늘 한번 구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841번. 이런 거 뭐 너무 쉽죠, 그쵸? 근이 얘거나 해가 얘거나 해가 얘라고 했어. 선생님 뭐라 그랬어? x, 잘 들어. x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이거의 부호 반대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벌써 뭐가 돼야 돼? 마3이 돼야 되는 거야. 땡이지, 그쵸? 맞죠? 여기서는 너는 3이 될 수가 있네요. 부호 반대니까 항상 x 앞에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4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 5 너 맞고 너는 3 너 맞고 2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는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거분의 뒤에 거 부호 반대니까 4분의 1. 얘는 얼마라고 보면 되겠어?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는 얘들아 앞에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얘하고는 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는 0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그냥 얘가 0이 돼버리면 또는 얘가 0이 돼버리면 어차피 곱해서 다 뭐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0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앞에 숫자가 나와 있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 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개수분의 상수항 부호 반대니까 x는 4분의 1 또는 x는 x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얘는. 자, 844번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PQ라고 하자. P 빼기 Q의 값이 얼마냐? 라는 얘기야. 단 P가 Q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가 6x제곱이네요. 그러면은 3x하고 뭘로? 2x로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2입니다. 2라는 거는 얘가 1,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2, 1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얼마야? 2개, 2x. 얘가 6x니까 8x가 되는 거죠. 너는 안 되고요. 네가 2고 네가 1이면 이렇게 곱할 때 얘가 4x, 이렇게 곱할 때 얘가 3x니까 두 개를 더하면 7x가 나오네. 그러니까는 얘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에서는 3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고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P가 Q보다 커. 그래서 P에서 Q를 빼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얘하고. 통분함을 해볼까 선생님이 6분의 마 4가 되고요. 6분의 마 3이 되니까 네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6분의 마 3에서 빼기는 뭐 바꾸는 거니까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거의 해를 x 이퀄 a 또는 x 이퀄 b라 할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퀄 0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가 무조건 다 넘어와야 돼. 최고차항이 즉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알겠지? 그러면 너는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 x 하시고요. 12, 6이 네가 6x고 네가 2x인데 마이너스 4x니까 네가 마이너스 네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이 된다 라고 해서 x값은 6 또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겠어? 자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가 6이 될 것이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럴 때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x제곱 자 bx입니다. b가 6이니까 플러스 6x 하시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야.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는 2가 되겠지. 더하기 8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뭐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4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얘는.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9번이고요 2차 방정식 이거가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4고요 또 하나는 b래. 그럴 때 a, b 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항상 얘들아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는 항상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가 있어? 해가 누구다 라고 나와있어. 숫자로 나오면 너무 땡큐고요. 숫자가 아니 뭐 a다 b다 알파다 m이다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걔를 뭐 할 수가 있다고? x 대신에 대입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4를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요 1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a가 넘어오면 4a는 12가 돼서 a 값은 3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x제곱 a가 3이니까 더하기 3x 빼기 4 이퀄 0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 할 때 얘들아 봐봐. 근 하나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얘들아 얘가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야 돼?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지. 왜? 부호 반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근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얘는 x 더하기 뭐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 하나가. 그럼 또 하나 얘는 뭐가 되냐? 앞에 꺾기를 곱해서 x제곱이 되니까 x 뒤에 꺾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 1이라는 근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3이고요 또 다른 한 근이 B인데 B는 뭐가 되겠어?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A가 3 B가 1 5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준 거는 자 853번이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근이 2일 때 다른 한 근을 한번 구해보자. a는 0보다 큰 것만 가능해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한 근이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x에 2 집어넣고 제곱할 거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오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고 했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여기 플러스 뭐야? 4a니까 없어지겠다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a 제곱이 4니까 a는 풀마 2라는 거 알고 있죠? 제곱근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결론적으로 뭐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2만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2니까 a에다가 2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2x 제곱 a가 2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5x a가 2예요. 4 빼기 2니까 더하기 2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2x x 하시고요. 2니까 얘가 1, 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얘는 4x가 이렇게 곱해서 얘는 x 마풀이니까 둘 다 마마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 문제에서 이제 이 뒤쪽으로는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2x 빼기 1 x 빼기 2는 0이니까 x는 자 이럴 때는 개수분의 상수항의 부반대 또는 x는 개수가 이럴 때는 상수항의 부반대 이렇게 답으로 정리가 되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4번 문제 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근 중 큰 근이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다. 상수 a 구하래. 일단 이 친구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쵸? 이게 인수분해가 얘들아 이렇게 좀 빨리 되면 좋은데 x제곱이니까 x 할 것이고요. 이게 2니까는 3, 2 이렇게 돼야 돼. 플러스니까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얘는 2니까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가 되면 풀3에다가 마2니까 플러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잘 안되면은 그냥 하세요. 뭐 x 하시고요. 6이니까 2, 3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근이 마이너스 3이고요. 이럴 때는 근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3이고 얘는 2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근은 x 이퀄 2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나는 볼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럼 얘가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줄 거야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2 대입하면요 4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6a 더하기 14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넘어가니까 6a가 뭐야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 3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가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 문제 분명히 이거와 이거의 해가 서로 뭐라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x 이퀄 뭐가 마이너스 3이 근인 거 내가 알 수 있어. 그쵸?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이 근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x 이퀄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돼? 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x 이퀄 마 3이 근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거의 한 근이 x 이퀄 마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얘는 난이도를 올리니라고 얘하고 이거의 해가 서로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x 이퀄 마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첫 번째 x 이퀄 마 3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마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자, 마3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3.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3은 9a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풀3 마3 없어지고요. 18 마이너스 9a니까 넘어가면 9a가 18이 돼서 약분하니까 a 값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값이 뭐라고요? 2예요. 2. 알겠지?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가 다시 a 이퀄 2를 대입하면 여기 식에다 여기 a에다가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a가 2니까 7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자 2x x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은 6x 이렇게 넘어가면은 x가 돼서 여기 있는 7x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 너는 2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0이니까 또 다른 한 건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즉 여기에서의 근이라는 게 하나는 마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근데 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한 근이 마3이고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니? b가 되는 거지. b.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2분의 3이 내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자, 다음 또 2차 방정식에 공통근을 한번 구하라. 공통근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공통이라는 말 알죠? 여기서도 근이 나올 것이고 얘도 근이 나올 거야.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공통으로 있는 거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얘도 x제곱 앞에 개수가 2일 때는 이거 인수는 간단해. 얘는 보면 x제곱이니까 x 이렇게 돼야 되고 15라는 거는 3하고 5 정도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5가 되면 이렇게 풀3 얘가 이제 풀 5야. 그럼 플러스 2니까 네가 플러스고 네가 마이너스가 되면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얘는 5x x 하시고요. 얘가 6이니까 얘가 3이 들어가고 얘가 2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15x 이렇게 곱해져서 얘가 2x가 되면서 마이너스 13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플러스 즉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5x 더하기 2 x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공통근은 얘하고 얘가 공통인 근이 될 것이고 공통인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이퀄 얼마가 3이 내가 찾아야 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공통근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읽어봅시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또 하나가 있네요. 자, 이것이 모두 참이되게 하는 x값이라고 했어. 얘들아, 이 둘 다 참이되게 한다는 게 뭐야? 여기에도 근이고 여기에도 근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공통근이라는 말을 또 바꿔서 말했네. 모두에게 뭐가 되는 거? 참이 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얘는 x 하시고요. 8하고 2가 되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x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3x x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요렇게 x 요렇게 6x 7x니까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3x 더하기 1 x 플러스 2가 0이 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공통근이겠구나. 둘 다 참이 되게 하는 x값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누구의 이거에도 뭐가 된다는 거냐? 근이 된다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게 x 플러스 2가 근이야 a 값 구해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려고 계산을 여러 번 좀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난이도를 좀 올려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자, 2를 한번 대입해보면 0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에다가 2 곱하니까 8,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4 더하기 8 마이너스 a가 0 이렇게 돼 있네요. 넘어가면 얘는 a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16에서 14를 빼는 거니까 2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86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갖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 중근 우리가 인수분해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의 모습으로 정리가 돼야 중근을 가질 수가 있고요. 중근은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돼야 이 무언가가 두 개 있다면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똑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복된 근의 줄임말이 중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거 이꼴 0이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제곱 형태가 돼 있고 얘가 0이니까 너는 중근이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는 x 빼기 7의 제곱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두 번째 거 이거 뭐 완전 제곱식인 거 금방 여러분 이 정도 알 수 있겠죠. 너도 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게 완전 제곱수 형태가 아니네. 그런데 뭐 했더니 2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완전 제곱 형태가 됐으니까 너도 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0이 아닐 때는 싹 풀어야 돼. 풀어가지고 자 10 더하기 6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그러면은 1로 넘어오면 x제곱 6x 없어지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완전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네가 중근이 아니다. 자 5번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5번 살펴보면 x제곱 더하기 6x는 마구 넘어와야 돼.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네가 x 더하기 3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야. 뭐? 인수분해를 네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잘할 수 있어? 그걸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11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 했습니다. 좀만 힘내시다. 마지막. 자, 2차 방정식 얘가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중근 가지려면 얘들아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얘는 x제곱이니까 너는 x제곱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나왔다는 거 가지고 이 정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안 돼요? 곱하기 2배가 이거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가 맞게 k로 놓으세요. k가 여기 있네. a라고 이렇게 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2ak 더하기 a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x네. 여기 k가 아니고 x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하고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4가 될 것이고, 그러니 4는 바로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3k-2니까 k 값도 넘어가면 3k가 6이니까 k 값도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얘가 중근이 된다. 이것도 나중에 얘들아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쌤이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 다음 시간을 좀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얘가 중근이 되려면 완전 제곱 시골단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얘는 x제곱이니까 내가 x인 걸 알아. 백이니까 백인 거 알아. 근데 뭐 여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a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라고 전개. 전개하면 앞에 거 x제곱 곱하기 2배니까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겠지. 그럼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a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a값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 친구 4가 바로 얘하고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합이 누구냐 이런 얘기야. 자, 일단 얘가 중근 갔는데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중근은 얘들아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야 일단은. 알겠지? 그럼 얘가 x제곱이니까 x 하시고요. 더하기니까 더하기 하고요. 물론 a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냥. 알겠지?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ak 곱하기 2배니까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2a가 2가 돼야 되잖아.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가. 그러면 2a가 2니까 a 값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네요. 제곱해보면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여기는 2라고 얘가 또 똑같아야 되겠지. 상수항끼리. 그러면 2k-1이 1 돼야 되니까 k값은 뭐가 된다? 1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k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7x 1 대입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3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수분 해봅시다. 자, 2x x 마 풀이니까 여기가 3 이렇게 하니까 6x x 마 7이 나오려면은 마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가 마마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마 7이니까. 그러면 얘는 2x 빼기 1 x 빼기 3은 0이 돼서 x는 x 앞에 개수 분의 상수항의 부호반대 또는 x는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모일 때는 1일 때는 그냥 상수항의 부호반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근이라는 친구가 2분의 1하고 3하고 두 개가 이제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분의 합은 2분의 얘는 2분의 6이죠. 1 더하니까 2분의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차 방정식하고 그 다음 단원 2차 합수는 중학교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는 복수 좀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 고등학교 때 이거에 이제 심화 내용을 우리가 많이 공부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좀 익혀주세요. 자, 고생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